자, 이번에는 20학년도 30번 문제를 통해서 왜 수능을 잘못 공부하면 수능 점수를 절대 낼 수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내가 문제풀이를 해주면 학생들은 우와 저렇게 잘 풀 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 문제풀이에 두 가지 결점이 존재할 거예요. 그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수능 공부를 제대로 하는 학생이고요. 그거를 못 찾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공부하는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진짜 수능을 공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 문제 푸는 방법과 시중의 문제풀이가 왜 일반적이지 않는가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거를 보시고 내가 어떤 부분을 놓치고 해설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서 강의를 듣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y는 t의 3승 곱하기 ln x-t가 있어요. 이거는 y는 ln x를 x축으로 t만큼 이동을 하고 또 y축으로 t의 3승배만큼 확대하면 뭐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점근선은 x가 t니까 그래서 이렇게 x는 t를 점근선으로 가지게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리고 이것은 y는 2의 x를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고 그리고 2배 한 그래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함수의 모양이 되겠죠. 근데 이게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한다면 자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면 왠지 접할 것 같죠. 그쵸? 자 그래서 접한다고 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y 값이 만나는 점에서 순간분할이 똑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t를 상수로 보고요. x로 미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t가 상수인데 x로 미분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T3승 똑같아. 그리고 자 우변 똑같이 T3승이 넘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 둘에서 관계식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뽑아낸 관계식은 ln x-t가 x-t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쵸? 근데 이제 실수 a가 ft라고 하자. 근데 이제 f't를 구하라고 하면요. 이거는 a를 t로 미분하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a를 t로 미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식을 지금 t로 한번 미분해 봅시다. 이 식을 t로 미분하게 된다면 곱비빔법을 사용하면 3t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뒤에 거는 그러면 곱비빔법에서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뒤에 거를 이제 미분하게 된다면 t3승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걸 미분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ln x-t 있잖아. 이 부분을 내가 gt라고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자 gt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gt분의 g't가 오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g't는 지금 이놈을 미분하게 거기 때문에 자 이거를 t로 미분하면 dxy dt가 만들어지겠고 t를 미분하면 1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쪽을 이제 미분하겠죠? 자 이걸 미분하게 된다면 2 곱하기 2의 x-a승인데 또 이 부분을 t로 미분해야겠죠. 그러면 당연히 dxy dt가 만들어지겠고 day dt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A가 FT이고 이 부분이 F'T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만 구해줘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거를 지금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로그 너무 짜증나. 그런데 로그에 대한 관계식이 여기에 있지. 그래서 그걸 여기다 대입해서 고쳐주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여기 지수도 짜증나. 근데 지수가 위에 두 개나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로그가 있으니까 나는 웬만하면 분수식꼴로 고쳐주고 싶어.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대입한 결과는요. 자, 여기서 이 녀석을 이렇게 한번 바꿔주면 되겠고, 그리고 GT는 여기에서 x-t였죠. 그래서 GT를 x-t로 바꿔주면 되겠고, 이 부분은 이렇게 만들어지겠고요. 그리고 A가 바로 FT였잖아요. 그래서 A를 T로 미분하면 F'T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자 분모에 x-t, x-t가 있어요. 그런데 ln의 진수 부분에 x-t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 ln의 진수 부분인 x-t는 양수가 되는 거고 분모에 있을 수 있는 거였죠. 근데 이때 이 부분을 그러면 x-t를 곱해서 다 날려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에 x-t를 곱하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dx by dt 앞에 계수에 지금 여기서 t의 3승이 그대로 있죠. 그리고 여기 dx by dt 앞에 계수에 또 t의 3승이 있겠죠. 그래서
dx by dt가 지금 앞에 t의 삼성, t의 삼성이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요. 어차피 양변에서 t의 삼성 곱하기 dx by dt를 빼면 이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남는 거는 3t제곱 마이너스 t의 삼승이 마이너스 t의 삼승 ft't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구하는 것이 f't에 3분의 1을 대입한 것이고 f't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f't에 마이너스 t의 3승이 곱해져 있으니 양변을 마이너스 t의 3승으로 나누어서 f't를 직접 구해보게 된다면 f't는 자 마이너스 t의 3승을 나누면 여기가 지금 1이 나오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t의 3승을 나눠주면 마이너스 t분의 3이 나오겠죠. 그래서 ft는 1 마이너스 t분의 3 이렇게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8의 제곱을 하니까 64가 나오겠죠.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학교에서 문제를 풀었던 방식 그대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시중에 기출문제 책들은 여기서 조금 희한한 방식을 이용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이렇게 넘어오지 않고 희한한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식이 똑같이 만들어졌죠? x를 지금 알파라고 하고 식을 만들어낸 거야. 그런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자, 여기를 x로 치환해서 교점은 오직 하나래. 그렇지. y는 lnx하고 y는 x분의 교점은 하나야. 그리고 나서 이 해가 유일하니까 갑자기 x-알파를 k로 치환하고 그리고 이걸 k로 바꿔줍니다. 여기에 있는 지수를 k로 바꿔주는 과정이 조금 복잡해요. 지금 이거 보시면 자, 여기를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x-ft 부분, x-a였는데 이제 a를 ft로 바꾸고 x-t 부분을 지금 x를 알파로 바꿔놓은 상태죠. 그래서 다 k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를 k로 바꾸고 여기를 k로 바꿔줍니다. 근데 x-a를 사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어렵고 바꿔놨을 때 선생님 이거를 t로 미분하면 k는 미분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아까 문제를 푸셨을 때 봤던 것처럼 여기에서 x로 미분한 거죠. 이거는 이 두 함수가 접하니까 만나는 교점에서 순간변열이 똑같다는 식을 쓴 거죠. 근데 그걸 다시 a가 ft라고 했으니까 t로 미분한 거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미분할 때 한 문자를 변수로 보고 다른 문자를 상수로 보는 게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편미분이라는 것의 원리인데, 편미분은 이렇게 z가 x, y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의 문자로 되어 있는 다변수 함수에서 x, y가 지 멋대로 움직이고 있을 때 y를 상수로 보고 z를 x로 미분할 수 있다 이런 거, 혹은 x를 상수로 보고 y를 변수로 본 다음에 z를 y로 미분할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편미분이야. 그런데 만약에 x, y는 1 이렇게 관계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편미분이 되는 거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x를 변수로 보고 y를 상수로 보고 미분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한다면 x를 변수 y를 상수로 보고 x로 미분하면 y가 되겠고 이건 0이 되나요? 뭐 y는 0이야? 뭐 개소리죠. 또 다른 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기서 이게 뭐 xy는 1이 있어서 xy는 1 여기서 봐봐. 사실은 y는 x의 3승 같은 거 예를 들면 더 확실해지거든요. 자, 그러면 y는 내가 mx라고 하고 내가 이걸 치환하는 과정에서 m이 x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이거 x로 미분할까요? 그러면 자, 이거는 뭐가 돼요? y 프라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미분하면 m이에요? 그럼 y 프라임 x의 제곱이야? y는 3승을 미분하면 y 프라임은 x의 제곱이야?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잖아. 그래서 변수를 상수로 치환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얘기한 게 이거야.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갑자기 상수가 나오는 풀이를 본 적이 있냐라고 하면 본 적이 없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감각적인 풀이야. 그냥 여기서 x-알파 있잖아. 여기를 내가 예를 들면 상수로 치환한 거야. k로 치환했어. 그리고 나서 약분해 준 건데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있었냐는 거야. 이런 감각적인 풀이를 이게 보게 되잖아. 그러면 쓸데없이 이상한 데다 적용을 해요. 원리를 모르는 거야. 이게 도대체 왜 치환돼서 이게 k로 왜 치환돼서 그 k가 상수 취급을 받냐라고 하는 건 k의 근이 오직 한 개일 때만 그런 거야.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알파가 있었어.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치환할 수 있는 거냐?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여기 만약에 이 부분이 1이 아니라 x가 있었어 라고 한다면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치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럼 이런 문제 풀이를 보잖아. 그리고 흉내를 내잖아. 근데 원리를 모르고 흉내를 내버리면 보나마나 틀리게 되는 거야. 이런 짓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풀이는 좋은 풀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문제에서만 적용되는 감각적인 풀이일 뿐이야. 사실 이렇게 풀고 나서 여기를 굳이 K로 치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럴 필요가 없잖아.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감각적인 풀이로 뺑뺑 돌아가냐고.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풀이는 좋은 풀이가 아닌데 이런 풀이를 가지고 수학생들이 자꾸 문제를 풀어주다 보니까 수능이 감각적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수능은 기본만 알면 제대로 풀 수가 있어요. 봐봐, 이렇게 기본적인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내 풀이에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 사실 이런 풀이는 너무 감각적인 풀이야. 그리고 그 감각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감각을 배워놓고 이 감각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잘못 배운 상태로 다른 문제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래서 이런 풀이는 보지 말아야 하는 풀입니다. 수능을 공부할 때는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풀이는 정말 깔끔하게 문제를 풀었는데 기본에 충실한 풀이냐? 그건 아닙니다. 충격적인 진실 두 가지를 가르쳐 줄게요. 수능을 공부할 때 이 풀이의 문제점 두 가지를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접한하고 내가 말로 뭉개버린 거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 왜 접하냐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수학생들이 잘 설명하지 못하니까 말로 뭉개버립니다. 왠지 접할 것 같지라고 하면서 이게 접하는 이유를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접하는 걸로 감각적으로 풀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그냥 찍기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풀입니다. 사실 이게 왜 접하나는 건 이미 평소에 공부가 되어야 되는 내용인데 그게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왜 접하는지 다시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수능 연습이 전혀 안 된 거예요, 이건.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풀이가 나왔나?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기본 문제에서 이런 풀이를 가지고 있나를 알아야 돼요. 사실 이 문제 풀이는 이미 우리가 모든 책에 나와 있는 기본 문제 풀이에서 나온 풀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문제에서 이런 풀이가 나왔나를 알아야 돼요. 이것과 직접 관련 있는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단원의 어떤 문제 풀이에서 이런 것이 나왔나를 알아야 되는데 수학생들이 이 문제를 어디다가 분류해 놓은 줄 알아? 자기가 이 문제가 어떤 문제에서 나왔는지 그 원리를 전혀 모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미분 맨 마지막에 쑤셔 박아 놓습니다. 신유형 같아. 우와, 되게 새롭게 푸는 문제풀이 같아. 라는 식으로 굉장히 뒤쪽에 쑤셔 박아 놓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떤 기본 문제에서 이 문제와 똑같은 문제풀이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밝힐 수 있어야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밝혀줘야 돼. 그래야 다른 문제들까지 그 원리구나 하면서 이거와 비슷한 원리가 나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데 이 이후로도 이거와 굉장히 비슷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학생들은 그게 어떤 문제에서 나온지 모르니까 문제마다 다 다르게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을 못 보는 겁니다. 수능은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원리로 이 문제가 풀어졌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설이 없이 나는 그냥 문제를 간단하게 풀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궁금해하지 않는 학생들은 수능을 잘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항상 원리를 궁금하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문제인지를 아셔야 수능은 점수가 잘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궁금하신 학생들은 양호학원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